네, 여러분, 지난 차시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가트너의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예. 이번 차시에서는 IITP에서 또 선정한 최신 기술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도 매년 발표하고 있는 최신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 맞춰서 또 매년 또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발표를 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CES 2021이 또 진행이 됐는데요. CES 2021년도에 소개된 자율주행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주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1년을 선도하는 기술 트렌드 관련해서 가트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도 매년 ICT 10대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 여러분들 첫 시간에 저와 살펴보셨던 표입니다. 작년도죠. 작년도 ICT 10대 이슈였고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바로 2021년도 ICT 10대 이슈로 부상이 된 키워드입니다. 보실까요? 어떤가요? 일단은 2020년도의 키워드와 21년도의 키워드를 보시면 대부분의 키워드가 다 새롭게 자리매김하신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도 공통점이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영된 어떤 국내 상황을 고려한 ICT 이슈들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2020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나? 일단 5G. 5G가 2020년도에 이제 최초로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그죠?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어떤 발생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잘 바꾸는 노력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모빌리티 혁신의 전환점이죠. 미래차로 대변되는 이런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이런 신모빌리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살펴봤던 드론 택시, 자율주행 드론 택시라든지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떤 모빌리티 혁신의 전환점이 되는 해였고 이런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IT의 어떤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ICT도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또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통한 대중무역 의존도 탈피에 대한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2021년도에는 대부분이 이제 새로운 키워드로 이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하나 볼까요? 데이터 경제 시대랍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 그리고 AIX에서 XAI로의 전환. AIX라는 표현, XAI라는 표현, 발음이 어렵군요. 들어보셨나요? XAI가 뭔지부터 아마 이해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G를 넘어선 이제 고품질 5G입니다. 고품질 5G가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역시 온택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단어가 바로 온택트였죠. 온택트.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한 어떤 소비의 대변혁. 홈코노미? 홈과 이코노미의 결합인가요? 그다음에 K 콘텐츠. K가 들어간 신규 콘텐츠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빅테크 기업의 전성시대다. 그다음에 글로벌 교역의 체질 변화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가 되었는데요. 먼저 데이터 경제 시대가 뭘까요? 데이터 경제 시대. 먼저 2021년은 이 데이터 경제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IITP에서 했습니다. 데이터 경제라는 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데이터 경제라는 것은 어쨌든
계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자율주행도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도 되고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어쨌든 여러분들 본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셨잖아요. 예. 이런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 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수를 하고 그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겠죠. 예.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데이터 경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데이터 3법이 막 개정이 되고 있어요.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있고 또 한국판 뉴딜 정책도 시행에 대해서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있고 예. 그런 데이터 3법과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데이터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IITP에서는 예측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리지 않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어떤 추진하는 촉매의 폭이 커지고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산업이 이제 지능화가 되고 이제 융합화가 되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으고 그거를 잘 분석하고 그걸 잘 활용할 방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강화되고 예.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걸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기술의 발전에는 역시 어떤 부작용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과연 데이터를 현재 가진 자가 소유권자이냐? 데이터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가진 자가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 가진 자가 소유권자인 마냥 이걸 바탕으로 어떤 영리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할 줄 아는 기업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현상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삐뚤게 먹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뭔가 좀 범죄 행위를 일으키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를 좀 오남용하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자율주행도 살펴봤었잖아요, 여러분. 자율주행도 결국은 어떤 실시간 주행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운행 중에 오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이 오남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순전히 운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목적적인 부분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이버 범죄에 악용하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경제의 어떤 활성화와 함께 사실은 데이터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거래하고 보호할 수 있고 예, 사회적인 합의의 틀에서 데이터의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고 기업이 시장에 독과점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제도적인 노력도 사실은 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데이터 경제 시대가 개막되고 앞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AIX에서 XAI로의 전환. 예. XAI가 뭔가요? XAI라는 것은 Explainable AI라는 뜻입니다. 설명 가능한 AI라는 거예요. 설명 가능한 AI라는 건 뭔가요? 예. 사실 경제 전반, 뭐 사회 전반, 뭐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사실은 이 AI 도입, 뭐 AI를 바탕으로 하는 뭐 의사결정, 뭐 지능화, 사업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본격화가 되고 있거든요. 뭐 이제는 AI가 단순히 실험 단계를 넘어서 정말로 기업과 개인의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정도로 이 AI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AI가 결국은 뭐 심지어는 뭐 AI가 이제 신문 기사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AI 역할이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AI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설명 가능한 AI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를 본 수업에서도 다루곤 하셨습니다만 결국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더 나아가서 AI라는 건 뭔가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훈련을 하고 그 훈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주어진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는 게 AI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AI는 답을 찾죠. 답을 찾는데 얘가 어떠한 과정으로 답을 찾는지에 대해서는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일종의 암묵지라는 거죠. AI가 답은 찾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학습을 시켰고 학습시킨 걸로 이제 답을 찾지만 여러분들은 얘가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가 정답은 냈지만 왜 정답을 어떻게 해서 냈는지 모르고, 특히 중요한 건 오답을 냈다면 어디서 어떻게 얘가 잘못 해석을 해서 오답을 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AI는 본인이 답만 내고 그 답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AI를 활용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AI를 그 이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종 결과의 어떤 근거라든지 도출 과정의 타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주관식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주관식 문제의 답을 도출하는 문제의 풀이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뭐 여러분이나 아니면 어떤 학생분들이 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풀이가 있고 그 풀이를 통해서 답을 냈어요. 예. 그러면 답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뭐 풀이가 정확했기 때문에 답을 맞은 것이고 답이 틀렸다면 이 풀이 중에서 뭐 어디가 계산이 잘못된다던가 혹은 뭐 어디가 뭐 식이 잘못된다던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얘가 오답을 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AI는 수학에 대한 문제풀이 없이 답만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답을 맞았다고 한들 얘가 뭐 제대로 파악을 하고 답을 낸 건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틀리면 더 답하죠. 틀리면 뭐 어디서 얘가 어떻게 잘못 학습했길래 문제풀이를 어디서 잘못했길래 답을 틀리게 내는 건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핵심적인 비즈니스에 필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XA라는 것은 결국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로부터 어떤 다양한 패턴이나 어떤 변화 양상 같은 거를 이제 추출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과정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전략 같은 것들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암묵지를 이제 가시화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AI가 본인이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답을 내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AI가 다방면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병원에서도 심지어는 사람의 어떤 암이라든지 질병을 진단하는 데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진단을 잘했냐 못했냐 오차율이나 정확도만 가지고 이 AI의 성능을 파악을 하지만 이제는 AI가 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암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라는 그 AI 과정 하나하나를 볼 수 있게 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AI를 조금 더 신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 문제의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AI가 잘하면 어떻게 잘했고 못하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걸 바탕으로 AI를 더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고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 가능한 A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품질 5G네요. 고품질 5G. 그래서 뭐 여전히 지난 회의에서 이 5G의 조기 장착이 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율주행도 LTE와 5G 뭐 통신 플랫폼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살펴보셨을 텐데 결국은 이 LTE나 4G 기반은
통신에 있어서 레이턴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통신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G 기반의 어떤 고속 통신이 있어야 통신의 레이턴시가 줄어들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 고품질의 5G가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4차 산업기술 분야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뭔가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디지털 트윈이 보이네요. 디지털 트윈. 실제로 이 공공인프라 중심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시장이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디지털 트윈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뭐 앞으로도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뭐 직역하면 뭐죠? 디지털로 트윈되었다, 쌍둥이 되었다는 거죠. 뭐랑 쌍둥이가 되었다는 건가요? 현실 세계와 쌍둥이가 되었다는 건가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재직자분들은 뭐 제조업에 다니신 분들은 각자의 어떤 기업 내 공장이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의 레이아웃이 있겠죠. 뭐 장비나 어떤 설비 위치와 어떤 장비의 성능 각종 그리고 이런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 환경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현실 세계와 똑같은 공장 세계를 어디에 구축을 한다? 사이버에 구축을 한다라는 거죠. 가상 세계에 구축을 한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힘들게 모델링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하기 위함인 거죠. 가령 지금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그 장비가 언제쯤 고장이 일어날 것인가, 언제쯤 수리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지 보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뭐 불량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굳이 현실 세계에서 겪어보지 않더라도 미리 사이버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보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서 디지털 세계로 복사를 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을 하는 거다. 자율주행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율주행에서 엔비디아에서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있었던 거를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강의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냐면 사실 어떤 도로에서 이 도로에서 눈이 올 때 자율주행 환경은 어떨까? 비가 올 때 환경은 어떨까? 그걸 여러분들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 도로에 언제 눈이 올지 모르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들은 시뮬레이션에서 가능하죠. 그 도로와 유사하게 도로를 환경을 시뮬레이션상으로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시뮬레이션상으로 사실 눈이 오게 할 수 있고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 세계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쓰이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온택트 역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주요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산업,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마주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대다수의 또 대학교에서도 비대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비대면 산업이 그로 인해서 더 그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죠? 여섯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어떤 그 소비 변혁이군요. 소비 변혁. 그래서 플랫폼 기반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디지털 소비 시대가 이제 본격 개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 경제가 이제 2020년도에 나왔었는데 이런 뭐 디지털 공유, 뭐 구독 경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이 되면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이런 마케팅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홈코노미, 다들 이제 집콕, 요새 집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뭐 입버릇처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 집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재택 기반의 홈코노미 경제가
급부상을 하면서 뭔가 집안에서 일과 삶이 순환되고 여가까지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라이프와 여가가 한 공간에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걸 이제 워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라클. 예. 이런 워라클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재택 시대에 뭐 음식 문화도 변하죠. 요새 뭐 배달, 음식 배달도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 자주 시키고 뭐 사무용품도 집으로 시키고 뭔가 이 집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재택 기반의 어떤 홈코노미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겁니다. 예. 뭐 K 컨텐츠, 뭐 신한류 기업의 주역으로 또 부상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글로벌 교역에 있어서도 또 체질 변화가 본격화가 될 것이다. 예. 특히 이런 데이터와 어떤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통상으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예.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이런 디지털 통상으로 변화하면서 이런 글로벌 교육 트렌드도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호무역을 기조로 한 그런 무역의 트렌드가 더 확산이 되고 기술에 대한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예측도 있습니다만 이런 글로벌 교역의 어떤 체질 변화도 본격화가 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IITP에서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이터 경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경제, 그리고 AI 또 보이지만 온택트, 그다음에 뭐 홈코노미, 결국은 우리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ICT 10대 이슈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 뭐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도 소프트웨어 산업 측면에서 이 10대 이슈를 또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 차시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제가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검색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이 각각의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역시 에듀테크의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도 역시 코로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도 뭔가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가 또 1위에 자리매김했다라는 거. 그만큼 어쨌든 코로나가 그만큼 사회 전방에 사회나 경제, 산업 전방에 걸쳐서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뭐 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IITP와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등등에서 살펴본 이제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율주행에 조금 더 남은 시간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예, 바로 CES 2021이거든요. CES 2021.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CES 2021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나 ICT 업체들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GM의 작품입니다. GM의 작품인데요. GM에서 캐딜락 플라잉카에 대한 컨셉을 동영상으로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동영상을 발췌를 좀 해왔거든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간단하게 보시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Drone, or VERTOL, is GM's first foray into aerial mobility. We are preparing for a world where advances in electric and autonomous technology make personal air travel possible. It is a concept designed for the moment when time is of essence and convenience is everything. You've been at the office and now you need to get to a meeting across town. The VERTOL meets you on the roof and drops you at the vertiport closest to your destination. It uses a 90 kilowatt-hour EV motor to power 4 rotors, as well as air-to-air and air-to-ground communications. As a passenger, it represents personal space and a panoramic view of the world passing beneath you, and is a glimpse of what autonomy and Cadillac luxury might look like in the not-too-distant future. We have other concepts coming, including a luxurious two-seater designed for you and someone very special, to decompress, relax and enjoy a multi-sensory experience
choreographed for more intimate journeys. Each concept reflecting the needs and wants of the passengers at a particular moment in time, and GM's vision of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This is a special moment for General Motors as we reimagine the future of personal transportation for the next 5 years and beyond, leveraging technology to create a consistent GM brand promise. 예, 잘 보셨나요? 뭐 1분 남짓한 이제 다른 빠른 동영상이었는데요. 그 여러분들 CES 2020 제가 강의 초반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우리 현대자동차가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소개를 해드린 거를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중반에서는 드론의 이제 자율비행 강의를 이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드론의 자율비행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또 항공 택시들을 뭐 우버라든지 여러 뭐 중국의 이항사라든지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이항사에서 제작한 이런 항공 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 도심에서 또 테스트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이렇게 항공 모빌리티, 이젠 자율주행을 넘어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업체들의 이런 개발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좀 뜨겁게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이제 CES 2021에 GM이 이제 캐딜락 플라잉카 VTOL이라고 하는 캐딜락 플라잉카를 소개를 합니다. 이런 캐딜락 플라잉카뿐만 아니라 뭐 전기 셔틀 콘셉트카도 소개를 했고요. 또 배송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트럭입니다. 예. 전기 트럭의 사업 계획도 이제 같이 공개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국내 기업도 이런 전기 트럭에 같이 또 사업에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이 VTOL이라는 이런 캐딜락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다채로운 기능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수직 조명 신호라든지 뭐 그리고 여러분 동영상에 보셨지만 굉장히 통유리로 돼 있어요, 그죠? 넓은 유리 지붕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생체 인식 센서까지 이제 탑재를 했어요. 생체 인식 센서까지 탑재한 이제 플라잉카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러한 플라잉카를 소개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을 상용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존의 자동차 산업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량 공유와 같은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GM이나 현대자동차처럼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활용한 이제는 승객 운송 서비스, 이제 하늘을 활용한 승객 운송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차를 팔아서 수익을 발생시켰던 이런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다각화하려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죠. 컨티넨털입니다. 네. 컨티넨털에서 이제 CES 2021에 컨티넨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서라운드 시스템에 기반해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파노라마 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파노라마 뷰를 제공을 하는 그런 투명 트레일러와 함께 4D 영상 레이더, 4D 영상 레이더를 소개를 합니다. 특이한 거는 라이더가 아니라 레이더를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카메라와 라이더에 비해서는 레이더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라이더에 대응해서 라이더가 이제 고가이기도 하고 뭐 소형화에 대한 노력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무게고 있고 고가이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레이더에 대한 연구도 반대급부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4D 영상을 제공하는 레이더를 통해서 뭐 부분이라든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그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이더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레이더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자율주행에 대한 운신의 폭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텔의 자회사죠. 모빌아이입니다. 모빌아이가
모빌아이가 축적된 어떤 지도 생성 기술, 지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내는 기술이거든요. 지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내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도 DB를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영상을 무려 이제 공식으로 제공한 영상이 무려 1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이 1시간을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편집으로, 언에디티드죠. 무편집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 재생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지금의 이 지도 자동 생성 기술,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 플랫폼 수업도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지도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지도 구축 기술을 통해서 얼마만큼 수준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는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지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걸 이제 크라우드 소싱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크라우드 소싱 매핑. 여러 대의 자동차를 통해서 지도 DB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더 뛰어난 어떤 성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차량이 여기저기를 달리면서 얻은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를 이제 분석을 해야 자율주행의 어떤 성능이 향상이 될 텐데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크라우드 소싱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해온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각종 센서를 차량에 장착을 하고요. 이 차량을 이제 100만 대를 운용을 합니다. 100만 대를 다양한 도로를 달리게 하면서 이런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를 구축을 해왔고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구축한 거리가 뭐 10억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구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연구를 CES 2021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여러분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4차 산업혁명 뭐 개념의 차이와 함께 가트너와 IITP에서 소개하는 기술 트렌드, 그리고 또 최신 이번 주차에 이어서 이제는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과연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할까? 어떠한 기업적인 전략을 짜야 할까? 어떻게 시장 환경을 예측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기술 환경을 제대로 분석을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환경을 분석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모두 수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